버스 보이시죠? 저 240번 버스입니다. 누가 그를 악마 기사라 했나? 여전히 논란인 240번 버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진실, 특히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이 기사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진 않다, 뭐 이런 이제 부분까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측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반대 견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건 사고 소식 같이 짚어주겠습니다. 김복준 교수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뭐 언론이잖아요. 뭐 인터넷상이나 뭐 패러디로 접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체적 접근 240번 버스의 오해와 진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스스로 내린 게 아니라 이제 4살 여자아이가 7살 아이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휩쓸리듯 내려갔다는 게 어제까지 주장이었는데요. 예, 김 교수님, 저희가 CCTV 영상을 살펴봤더니 네, 그 네. 또래 아이들과 네. 스스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버스 안에서 엄마하고 이 7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이 붙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 버스 안에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리면서 아마 그 영상 저도 좀 봤는데 맨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내리는 걸 봐가지고는 뭐 휩쓸리듯 이렇게 내린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건 뭐 영상으로 보이니까요. 예. 그러면 한번 다시 준비한 걸 보실게요. 4살도 아니고 7살. 그리고 휩쓸리듯 내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렸다면 버스 기사가 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가 지금 혼자 내려진 걸 알고도 출발한 거 아니냐라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버스 기사가 출발 후에 상황을 인지했다, 뭐 이런 증언이 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워낙 그 뜨거운 반응이 나오면서 회사나 서울시에서나 이제 CCTV와 그 또 기사분하고 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했는데 이 지금 그 버스기사 쪽에서의 얘기는 2번 개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2번 문을 열었는데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뭐 또 열어달라고 해서 16초간 정도 열었다가 내리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문을 닫고 그리고 뭐 적절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을 다퉈야 되는 것이 이 버스기사가 고의적으로 다 알면서도 엄마를 일부러 못 내리게 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저희가 CCTV가 공개됐으니까 CCTV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스스로 내리는 듯한 분명도 포착됐기 때문에, 물론 버스 기사가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그렇게 마녀사냥식으로 비난받을 건 절대 아니다.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는 모든 건 다 선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뭐 지금까지의 분위기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하도 여러 군데에서 이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에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 서울시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CCTV 확인하고 있어서, 예, 지금 뭐, 경위서하고 민원하고 정류소가 조금 달라서 2차로에 들어선 상황이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기 세워주기에는 위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뭐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왕복 8차선 도로로 네.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구를 내려주기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버스 기사 이분이 아이가 미리 그 내린 거를 알고도 진행을 했다면 8차선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8차선이라 하더라도 비상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갓길로 서서 유도해서 엄마를 내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알았다면. 그런데 버스 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뒤늦게 출발을 했더니 뒤늦게 2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입하고 있는데 뒤늦게 엄마가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여성, 성인인 엄마, 그 여성이 내리는 타임을 놓쳐가지고 뒤늦게 내려달라는 요구인 걸로 알고 그거는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이제 버스 기사는 얘기하거든요. 그게 버스 기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버스 기사가 아이가 내린 사실을 적어도 몰랐다면, 예. 그랬다면 버스 기사가 잘못한 게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뒤늦게라도 아이가 미리 내린 거를 버스 기사가 알고도 세워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거는 버스 기사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일 텐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0번 버스 오해와 진실.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많이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외쳤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버스 기사가 해당 아이 엄마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조 변호사님 안 했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까지 처음에 버스 기사가 되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누리꾼들이 들었던 최초의 상황이 아예 말도 못할 정도의 어린 아이를 하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냥 욕하면서 일방적으로 운행해버렸다. 이거였는데 지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을 보니까 아닌 부분이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욕을 했다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닌데 마치 이제 그 운전기사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나온 부분이 있어서 물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포장된 부분도 꽤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내려주고 그냥 버스가 출발했는데 거기다 욕까지 했다니까 어제까지 비난이 목소리가 컸었잖아요. 해당 버스 관계자들 억울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소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이가 내리고 문이 닫히고 출발해서 그때서야 세워주세요. 자꾸 얘기가 들리니까 이미 교차가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다음 정류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분도 당황스럽고 나은 한숨만 날아간 거예요. 네, 뭐 어쨌든 현재까지 그 CCTV는 음성이 녹음은 안 돼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해당 기사가 이제 어제 오늘 충격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그 댓글을 보면 그게 쓰는 분들은 별게 아니어도 그리고 어제 그 나온 내용만 봐가지고는 정말 엄청 화가 났죠. 많은 분들이 특히 그렇죠. 아이 키우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비난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차분하게 좀 앞뒤를 이렇게 정황을 봐서는 버스 기사의 판단에 좀 미숙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악마 기사라고 얘기할 뭐 유기죄로 뭐 처벌해야 된다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그 상황을 보면서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실화를 그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겨울에 있는 얼음이 언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장의 그 판단이 옳았느냐 글렀느냐 잘못된 거였느냐를 차후에 판단하는 때가 있었는데 뭐 영화의 이제 실화도 그렇지만 그 기장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매뉴얼화 돼서 반복이 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다음 이게 시간별로 이 버스가 얼마나 속도로 이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지만 여하튼 어제에 나왔던 그 상황은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처럼 이제 큰 충격에 출근도 이제 해당 버스 기사가 못했으니까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글도 썼다면서요? 네, 이제 아마 지금 뭐 딸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단 딸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아버지죠. 버스 기사인 아버지는 아이가 먼저 내린 거를 몰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아버지가 알고 있었느냐? 어른이 자기가 내릴 정류장을 놓쳐서 뒤늦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갔다. 그 다음에 뭐 내릴 때 그 아버지가 욕설을 했다 얘기들을 하는데 아버지는 절대 욕설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이 엄마나 아이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꼈을 그 감정에 대해서는 100번 그 심정을 또 이해한다.
이런 정도로 딸이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참 안타까운 건 이제 비난의 화살이 최초에는 버스 기사를 향했다가 다음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며 엄마한테 향했다가 이제는 꾸며낸 이야기를 썼다라면서 최초 제보자에게까지 옮겨왔는데 제가 볼 땐 세 분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SNS 시대에 하나의 이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를 어떤 쓰기에는 참 굉장히 서로 간에 확인해야 될 점도 많고 그렇죠. 서로가 또 인식하는 게 더 달라요. 그리고 이 처음에 이제 이 글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는 보면 그때 상황을 볼 때는 이 애가 한 4살 정도밖에 보였고 또 그때 이제 막 소리쳤는데 안 섰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글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 전체인 양 해서 이제 막 흥분하고 했는데 또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딸 이야기가 올라오고 등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 조사되니까 4살이 아니고 7살이었다. 그리고 애는 함께 내렸다. 또 그 엄마는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들이 다시 막 나오고 나니까 이게 지금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뭐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SNS 통해서 상황 자체를 많이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게 거기에다가 좀 주관적 과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경우에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처음 글 올리신 분도 다시 글을 올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당시의 상황에서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것도 좀 써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다라고 이제 본인도 올렸고 또 딸도 이제 글을 올려고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워낙 SNS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독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섣불리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난만 목소리 그렇죠. 높이지 왜냐하면 말고요. 본인이 제3자로서 정확히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한쪽 글만 보고 저 사람은 악마야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그 받는 당사자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기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 SNS 시대에 상당히 씁쓸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사실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또 바뀌니까 또 하나의 또 이 소문이 돌아서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원래 7살짜리 여자아이를 버스를 무임승차하게 공짜로 태우려고 4살 아이인 척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잘못한 거다라는 목격자 주장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무게추가 자꾸 상대방으로 옮겨가는데요. 아까 그런 것은 아까 그 조사한 그 CCTV에서 아이가 4살로 보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면 어머니가 나이 속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또 이렇게 과장돼서 나타난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당사자가 처리가 될 때까지는 좀 누리꾼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다 같이 해보면 아이가 아이가 내려버렸어요. 엄마가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차는 출발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당황해서 차 세워주세요, 차 세워주세요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저 아주머니 왜 저러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내렸어요. 뭐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몇 초의 시간이 갈 거예요.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차는 출발을 해서 차선을 계속 1차선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게 또 버스니까 길고 엄마는 내리기 위해서 뒷문 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운전기사는 차 앞쪽에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그 승객들이나 기사나 다 파악하는 데까지 저는 꽤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는 다음 정거장이 한 270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구나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있다면 이건 간단해요. 양 당사자 얘기가 각각 다르면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몇몇 분을 추려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내용을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CCTV는 나와도 입모양만 보고 음성이 그렇죠.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버스기사 달리 주장하지. 이쪽 봤다는 사람들 달리 주장한다면 버스 그 당시에 탔던 승객분들 인적상 확인하는 거 쉽습니다. 버스 카드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요. 경찰이 좀 개입만 한다면 이건 뭐 진상을 알기 위한 개입이에요. 만약에 개입만 한다 그러면 버스 카드를 이용해서 인적상 파악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안에 탔던 몇몇 분들한테 진상을 확인하면 이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이 240번 버스 논란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히고 설킨 상황을 심리 전문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동안 버스를 사용하면서 또는 도로 운전 중 느껴왔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댓글로 올리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들만 글을 올리는 게 아닌 상황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진실처럼 보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버스 기사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마치 사건과 연관된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올렸다면 어느 게 진실인지 사실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심리 전문가의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한번 사실관계 240번 버스의 논란과 진실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